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기에 충분하다. 봄입니다. 혹시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산속 캠핑장 모닥불 앞에서 아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한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대화 속에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요. 미국에서 교육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공원에서 캠핑 가이드를 하고 계시는 신익섭 선생님을 모시고 여행과 캠핑 그리고 자아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 작가분이시죠. 김은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어떤 자아찾기, 이런 행복, 그리고 꿈을 찾는다, 큰 방향을 정한다, 행복이란 무엇이다, 그리고 뭐 어떤 관찰의 중요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여행이랑도 또 다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행이라는 거, 이제 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여행이라는 거에 좋은 점은 무엇이 있나요? 여행이라는 거에 좋은 점이? 장점. 일단은 가슴 설렘 아닐까요? 떠나기 전에 그 여행을 그렇죠. 기다릴 때의.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게 공항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공항 가는 길. 그러니까 네. 그날 그 전날만 돼도 좋죠. 공항 네. 가는 길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떠나기 전에 가슴 설렘과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새로움들, 그 네네. 새로움에서 뭔가 일상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 생각을 하고 네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배우고 네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게 여행의 매력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일로 하시는 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이제 여행을 떠날 때와 예. 여행을 일로 할 때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같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코스를 주로 많이 가지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새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도 떠나기 전에 이번 저와 같이 떠나는 분들하고는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분들일까, 그분들에 대해 인생에 대해서 또 제가 배우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 같은 장소를 가지만 새로운 사람들 속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캠핑이라는 단어 중에 가이드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캠핑을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면 보통 저희는 캠핑장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들어가고 캠핑장 이게 나무도 다 딱딱 규격화되어 있고 그런 데서만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 캠핑장이라고 하면 저는 영화에서 본 거밖에 상상이 안 돼서 예. 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요세미티는 어떤 곳이고 아. 그쪽에서 캠핑은 한국이랑 어떻게 다르고 예. 좀 그런 부분. 저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1인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크 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그 투어 프로그램이 요세미티 1박 2일 캠핑이에요. 네네. 요세미티는 미국에 있는 59개의 국립공원 중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4시간 정도 동쪽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굉장히 큽니다. 제주도의 1.6배 정도? 공원이요? 공원 크기가. 예. 공원이 1.6배라고요? 예, 제주도에 1.6배.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의 9배 정도 돼요. 굉장히 좀 큰 곳이죠. 그 요세미티 안에는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바위산들과 큰 세코이아 3,00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그런 세코이아 숲도 있고 그 고산지대의 그런 멋있는 풍경들, 호수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네네. 그러면 동물도 막 나오나요? 예, 그렇죠. 뭐 이제 요세미티의 3대 동물 그러면 곰, 그다음에 늑대, 사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같은 경우 멧돼지가 좀 출몰하고 그런가요? 그것도 지금 큰 위헌인데 예. 맞닥뜨려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에는 한 곰 3번 정도 봤습니다. 예.
직접 뭐 이렇게 맞닥뜨리는 건 아니고 저는 차 안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 멀리서 무서우시겠어요. 예. 뭐 그렇게 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래 공격 안 해요? 예, 그 요세미티 있는 곰들은 블랙베어라고 해가지고요. 주로 그 초식성이에요. 예. 그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는 그리즐리 베어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주기에 있는 그 황색 곰 그리즐리 베어는 이미 멸종이 되고 없습니다. 그 난폭한 큰 곰은. 네네. 그럼 캠핑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 땅이 넓다 보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캠핑이긴 한데 처음에는 정말 제 캠핑카를 가지고 가서 텐트도 치고 막 캠핑카에서 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식사 준비나 이런 것들도 되게 밖에 야외에다 차려야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차리고 씻고 다시 해서 또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가 많아서 그런 캠핑 원하는 분들 가끔 계신데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캠핑장에 가서 캐빈을 빌려서 따뜻한 그 이제 냉온방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샤워실 다 마련된 그런 캐빈에서 주무시게 하고 대신에 이제 날씨 좋은 날은 밖에다 이렇게 쫙 차려서 고기 구워서 그릴에 구워서 먹고 뭐 캠프파이어 하고 이런 식의 하고 그러니까 그런 먹는 거 준비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 캠핑 가면 먹는 거가 대다수잖아요. 그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다죠. 그러니까 예. 정말 내가 먹으러 간다 싶고 오면서 그래 좋았다. 뭐 이런 이 정도, 요 정도 예, 그런 것들을 줄이고 대신에 아빠들은 다 그럴 거예요. 예, 가령 뭐 여름철이면 가서 그 시내 이제 강에서 뭐 수영을 한다라든가 낚시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많이 하고요. 가령 또 식사 빨리 끝내면 정말 돗자리 쫙 깔고 밤하늘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똥별이나 별을 보는 이런 차라리 프로그램에 시간을 쓰고 1박 2일이 사실은 짧거든요.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이제 그런 캠핑 원래 캠핑카를 가지고 가서 텐트 치고 밥 밖에서 해 먹고 이렇게도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이제 시설이 딱 갖춰진 곳에 가서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성분은 아무래도 이제 씻고 이런 것들이 좀 편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직장인들 많은 분들은 이제 여성분들 여성 직장인분들이 많으세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네네 그렇죠. 네네. 저도 그럴 줄은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70% 정도는 여성 직장인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싱글이신 분들이 많으시고 뭐 친구끼리 아니면 직장 동료끼리 이렇게들 많이 오시고 그 외에 보면 이제 일반 뭐 기업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선생님들은 이제 방학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쪽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쪽에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뭐 IT 관련 기업들의 뭐 출장 왔다가 가시는 분들 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 컨퍼런스 그래서 뭐 이제 의사분들이라든가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은 컨퍼런스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만나시는 분들이랑 이제 별 해는 밤을 하시면 대화를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또 이제 또 뭐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연들을 대부분 갖고 오시는지요? 사연들이요. 네네. 이제 제가 1박 2일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 당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행에 포커스가 될 텐데 1박 2일 하니까 제가 저녁에 이제 식사를 이제 스테이크 굽고 해서 이제 또 캘리포니아 와인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인 해서 이렇게 한 잔씩 하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님께는 뭐 막 별 얘기 다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왜? 그 기사님 그렇죠. 다시 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저를 다시 볼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마음 편하게 또 뭐 그 막 아름드리 나무 숲 속에서 뭐 와인 한잔 하고 그러면은 또 그룹이 같이 이렇게 그룹이 희한하게 저는 모이다 보면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막 그 팀을 짜주는 것 같은 느낌 될 때가 많아요. 정말 다 좋으셨구나. 아니 정말 희한하게 그렇게 묶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꼭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뭐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상담 어떻게 보면 정말 상담 세션 같은 그런 그럴 것 같아요. 잘 생깁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미담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가셨다. 고민을 갖고 오셨는데 선생님 만나서 잘 됐다.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국내 모 자동차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네네. 디자이너 분이셨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이제 제가 요세미티 이제 최소 인원 3명을 가는데 그때 신청을 2명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할까 하다가 아유 또 그분들 취소하면 기다렸다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2분만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한 분은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 저희 그 한비아 씨처럼 그렇게 해외에서 어떤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제 그분하고 다른 한 분 그 이 직장인이었던 그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기 그 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좀 뭔가 좀 쉬고 생각도 좀 해보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 나이 좀 있으신 여성분, 그다음에 이제 그 젊으신 분 이렇게 정말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진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제가 살아온 길, 또 그 나이 더 많으신 그 여성분이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그런 외국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정말 그분도 정말 자기 연봉을 3분의 1로 깎이면서 그런 해외 봉사단체에 가서 일을 오래 하시고 그랬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그분의 고민을 저희가 들어주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얘기해주고 그런데 정말 기뻤다고 나중에 그렇게 그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아, 좋으셨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여행에서만 여행의 매력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서로 아까 택시 기사님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네네.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뭐랄까 서로 마음을 턴다고 할까요? 네네. 그게 여행에선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게 가족 간에도 이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오면? 아무래도 그럼 그러겠죠. 평소에 집에서 어떤 일상이 똑같이 정해진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족끼리 그렇게 여행을 하면 저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가족분이 계세요. 성함도 비슷한 우리 기자님과 비슷한 분의 그 가족이었는데 너무나 행복하신 그런 가족분들을 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저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요세미티 투어랑 다른 걸 이렇게 해서 여러 개 투어를 합쳐가지고 길게 이렇게 예약을 하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드렸는데 너무나 정말 저런 모습이 어떤 행복한 가정의 그런 정말 모델 같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께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머니 정말 이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따님 아드님 잘 키우시고 그 50대이셨는데 두 분이 손 딱 잡고 다니시면서 두 분이 키스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받으셨대요. 해외여행 갔다가 불륜아니면 너무 친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그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머님의 어머님 그러니까 그 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렇게 자기를 키우셨대요. 이러이러하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또 따님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 근데 그분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뭐 그렇게 여쭤봤어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가이드들의 그 후기를 다 읽어보셨대요. 그리고 이제 저를 딱 선택한 후에는 정말 뭐 하나 귀찮게 안 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몇 명이고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고 여기를 가고 싶은데 가이드님이 전문가니까 저희 이런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코스가 있으면 가이드님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모든 걸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 가장 좋은 그런 일정을 짜서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만족하시고 저도 또 신이 나고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니까 그래서 선택을 굉장히 그 리서치를 많이 해서 선택을 하시고 한 다음에는 딱 일을 맡겨주시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도 좋고 힘이 나는 근데 이제 가족 여행하면 이제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도 뭐 여행을 뭐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안 가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를 가던 가족 여행끼리 가면 집이랑 다를 게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그냥 공간만 창문을 딱 열었을 때 공간만 바뀌어 있지. 그래서 가서 아이들도 똑같고 저도 뭐 똑같아요. 이불 개고 보통 몇 시부터 몇 시든 이불 개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간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전 또 미안한 거예요. 아, 여기 와가지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면서 언제나 제가 저한테 하는 채찍은 이런 거죠. 너 진짜 놀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거 동감합니다. 제가 보면 한국 분들 노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노는 것도 어려서부터 많이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도 놀던 그런 어떤 노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잘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개발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개발을 한더라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하듯이 하죠. 일하듯이. 여기 10시에 개장하네. 좋아. 줄 서는데 10분 걸린대. 자, 9시 50분 도착. 그러니까 일하듯이 해요. 여행을 가서도.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만 일하듯이 하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따라오기는 하지만 네네. 업무하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유롭지가 않죠. 저희 집은 그 역할을 제가 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어딜 갔는데 이제 어딜 갈 건지 정하는 것도 제가 정하고 숙소 뭐 다 세팅을 제가 해요. 왜냐면 남편은 이제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다가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제가. 근데 어디서 딱 터졌냐 하니까 남편이 이제 이거 다음에 뭐 할 건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주최 측이야?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행이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지금 뭐 한 40대 초중반까지는 아빠들이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40대 후반, 50대 아빠들 패턴이 딱 있어요. 여행 가면 그럼 뭐 일로 와봐. 이제 먼저 연설을 시작하시죠. 이제 대화. 그렇죠. 이제 공부 얘기가 꼭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저 어릴 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나누고 그렇지. 이제 소통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굉장히 일방적으로 하고 끝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여행 가고 싶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여행을 와서 이거를 이 꽉 짜여져 있는 이 나사들을 좀 풀어야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얘기도 좀 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러는데 이걸 꽉 조여놓은 상태에서 야, 이제 여행 왔으니까 우리 얘기해보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돼버리면 본전 뽑으려고 막. 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본전 뽑으러 간 적 많아요. 그걸 저는. 풀어놓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행을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4박 5일 이렇게 쭉 이제 일정을 맡기는 분들인데 네네. 확실히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달라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여행도 막 급하게 가서도 빨리 막 초치기로 막 일정 짜가지고 그렇죠. 일을 거의 그 여행을 프로젝트처럼 하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렇죠. 찍고 이렇게 맞아, 보는 맞아. 거죠. 확인하고 빠진 거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세미티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에서도 많이들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면 그 안에서 한 일주일씩 있으면서 뭐 자전거에다 뒤에 의자 하나 조그마한 거 달고 와가지고 강가에다 쫙 펴놓고 그냥 책 한 권 들고 하루 종일 책 읽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사를 푸는 꽉 조여져 있던 태엽을 좀 풀어놓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저기 누구 있네 사진 하나 찍고 또 다음 사진 찍고 이런 식이 되니까 풀리질 못하고 그냥 돌다가 와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연습을 아까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그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기 저는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예, 뭐 하루 정도 정말 아니면 애들에게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뭐니? 그럼 뭐 하루 종일 게임 하고 싶어요. 그럼 게임하게 하루 종일 놔둬보는 것도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또 그거 속 터지지. 여기까지 와서 게임하면 정말. 아니죠. 그걸 이제 참아내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그랬어요. 아이에게 게임하는 거를 처음에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고 이후로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처음에 저는 그 뭐 얘기가 좀 주제는 약간 벗어나지만 대학 갈 거니 안 갈 거니 그러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글쎄 꼭 가야 되나 그래서 뭐 안 가도 관계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니 그랬더니 뭐 이제 사진 작가가 되겠다고 보도 사진 작가 되겠다고. 혹시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이가? 그때 한 16.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게 한 16살 정도.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대학 안 가면 너 사진 작가 그래도 할 수 있다. 뭐 맥도날드 일하면서
네가 시간 날 때마다. 근데 네가 좋아하는 저 카메라 저 사고 싶은 거 그게 얼마지? 그러니까 얼마라고 해요. 그러면 맥도날드 일하면서 얼마를 받을 텐데 그럼 한 달에 네가 혼자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한 달 월세 내고 또 그다음에 먹는 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 하나 살려면 몇 달을 일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도날드에서 일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오케이 뭐 그러면 대학 가려면 가고 그러면 뭐 이러이러한 거 필요하겠다. 그러면 공부는 좀 해야 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래서 게임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드니까 게임을 자기가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 끝내놓고 가는 자기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고 뭐 더 늦게까지 할 때도 있고. 근데 게임도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팀이 짜져가지고 헤드셋 끼고 그래서 한 명은 뭐 러시아에서 참가하고 한 명은 호주에서 참가하고 막 이렇게 해서 팀 만들어져가지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뭐 협동심도 키우고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능력도 키우는구나. 아이들 저는 많이 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는 게 부족하면 그게 어디론가 다른 걸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놀아야 논다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길러주고 아이들과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런 협동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길러주고 그래서 많이 놀아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 남자분들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성세대. 여행 오시는데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한국 그 따님들이 어머님하고만 와요. 아버님들 모시고 오지 않습니다. 모시고 오면 그러니까 그걸 저도 느낀다니까요. 예. 저도 이렇게 저희 선배분들 같은 여행지에 가면 좀 연세 있으신 저보다 선배 아빠들 이렇게 보면 뒤에서 이렇게 저기 보면 내가 몇 년 뒤 저거구나.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아버님들 오시면 아침부터 시원한 무슨 얼큰한 국물 없나 뭐 이런 얘기 현지 적응력도 굉장히 떨어지시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신대요. 야, 너희 아버지 가면 나 여행 안 간다. 맞아. 내가 여행까지 외국까지 가서 너희 아버지 아침밥 챙겨야 되니 뭐 이런.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은 지금부터 많이 좀 그 적응 훈련도 하시고 느끼한 것도 좀 이제 먹는 연습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면 그거 안 되면 안 데리고 다닙니다. 네, 정말로 따님이 정말 그러세요. 그 주로 따님이 이 계획을 짜고 어머님만 오거나 아니면 여자 그 자매들끼리 오거나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3대가 오는데 어머니가 딸하고 할머니 이렇게. 네. 정말 진로 레시피가 이제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인데 그 아버님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하고 여행 가는 거는 무척 좋은 거죠. 아이들이랑 저는, 부모님이랑 떠나는 여행.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는 좀 많이 하려고 했고 또 애 여행을 혼자 또 많이 보내기도 했고요. 혼자요? 대학 간 다음에는 한국으로 제가 여행을 보냈죠. 한국에도 좀 익숙해지고 그러라고 한 달씩 이렇게 해서 보내고 뭐 한국에 나와서 인턴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여행 저는 정말 권합니다.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행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 같아요. 뭐 보통 뭐 아들을 낳으면 여행을 3번을 보내라 막 그런 되게 좋은 말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있는데 여행을 보낼 때 솔직히 부모의 마음은 좀 걱정되는 게 많거든요. 위험하다. 세상이 험하니까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이런 생각을 부모들이 이겨내고 보내야 되는 건가요? 결국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아이가 크면. 그래서 그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사는 집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같이 집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가서 기차역까지 간 다음에 자전거를 거기 이제 받쳐놓고 기차표를 사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또 걸어가지고 시내까지 가고 뭐 이렇게 다 하고 한번 돌아왔거든요.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혼자 보내는데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걔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뭐 어린 나이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번 딱 그렇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첫발 떼기가 힘들구나. 네네, 한번 처음이 힘들지.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떠나보내는 연습
그래야 아이가 크잖아요. 또 자기 스스로 해보고 혼자 어차피 언젠가는 자기가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사회이고 언젠가는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붙들어 놓으면 그 아이는 커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면서 분명히 어떤 작은 실패도 겪을 수 있고 작은 위험도 겪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차피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떤 힘든 일들을 겪게 될 텐데 저는 그 과정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의 그 용기, 그렇죠. 두려움 이거를 좀 참으면서 억누르면서 떠밀어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떠밀어 내보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작은 예를 들어 어딜 가기 위해서 그럼 검색을 해서 내가 뭘 타고 갈 건지 그럼 이게 버스를 탄다면 뭐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제 결정하고 의사 결정을 하고 또 만약에 그 위험에 맞닥뜨리더라도 해결을 해나가는 경험을 스스로 일찍부터 해봐야지 그것이 길러진다고 생각하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 뭐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세상에 대한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어떤 여행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예행 연습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아니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네네. 요즘은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거나 혹은 네. 이제 주변에서 야 캠핑 가니까 애가 말문이 트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여행을 떠나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부모님들은. 근데 간 적이 없는 게라 그리고 가서도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새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같이 가서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도 저도 그래도 애가 이제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사춘기 거치고 나면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거를 제가 존중해주고 가고 싶은 곳도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낫고 한 번은 뉴욕으로 한번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이제 그쪽에 무슨 수상식이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갔었는데 같이 여행 가고 같이 한 방 쓰고 같이 가서 거리에서 뭐 사서 먹고 그러니까 이런 낭만이거든.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날 이렇게 같이 이제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빠는 아빠 혼자 가 그러더라고요. 뭐 인정해줬죠. 뭐 그래서 욕심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욕심낼 필요는 없고 뭐 그 잠깐이라도 같이 여행 잠깐이라도 그 일정 중에 조금이라도 같이 했다라는 거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행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국 학부모님들에게 한국을 좀 뭐 놀 줄도 잘 모르고 좀 잘 못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용기 내시라고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이요. 예. 여행에 대해서 꼭 여행이 가령 뭐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 유명한 곳을 가는 것이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와 손을 잡고 동네에서도 정말 안 가본 길, 안 가본 골목, 아니면 안 가본 가게에 가보는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여행인 것 같고요. 식당도 안 가본 식당을 가서 안 먹어본 메뉴를 시켜본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동네에 사는 뭐 나이 드신 분을 찾아가서 뭐 그분의 얘기를 듣는다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행을 뭐 정말 날을 꼭 잡아가지고 뭐 휴가를 2주 내서 어디 뭐 유럽을 가고 꼭 이래야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일상으로부터 아이는 꼭 학교와 학원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새로운 길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게 한다라든가 아이를 데리고 뭐 영화를 보러 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무슨 음악 콘서트를 가본다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의 그런 거에 가보는 것도 그것도 여행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여행을 틀에 박힌 어떤 그런 뭐 해외로 나가서 유명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뭐 호텔에서 자고 뭐 맛집을 찾아가고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가령 오늘
전 여기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 와봤는데 이런 스튜디오는 또 전 처음이에요. 이것도 저에게 하나의 여행이고 새로운 경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계속 해주고 새로운 지식이나 뭐 드라마나 꼭 정해진 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행은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새로운 장소로 가는 여행이 있고 어떤 책 같은 것을 통한 그런 간접 경험의 여행이 있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어떤 여행에 될 수 있으니까 꼭 정형화된 그런 여행만 생각지 마시고 다양한 그런 여행을 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 정말 또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네. 그런 데를 가면 예. 괜히 막 아빠니까 예. 뭔가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애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우리가 간 목적이나 이런 걸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예. 말 안 해도 되나요, 그럴 때? 뭔가 해야 될까? 이게 아들이랑 둘이 있으면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해주는 그게 있거든요. 오히려 아빠가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아이가 뭔가 할 거예요. 아이가 심심하면 뭔가 하겠죠. 뭐 땅에서 막대기를 주워서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뭐 개미집을 파든 아니면 나무에 올라가든 뭐든 하겠죠.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만히 있는 거.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었냐면 대학 직장 초년 때 이제 필리핀에 어떤 연수를 갔었는데 네네.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이제 휴가를 내 가지고 거기서 왔던 홍콩에서 온 매니저, 일본 매니저 해서 어떤 섬으로 놀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90년대 말에 그 IMF 시절에 가지고 리조트에 정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3명이 또 다른 리조트에 가까운 데 있는 리조트에 묵었는데 제가 묵은 그 방글로가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리조트 안에 저랑 뭐 일본에서 온 관광객 2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리조트에 안에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를 혼자 있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바다 소리만 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는 이런 어떤 아무것도 안 하기 이게 너무나 익숙치 않구나. 그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 그러니까 어딜 가서 그냥 가만 있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 테고 아니 뭐 말을 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뭐 막 열심히 맛집을 돌아다니고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거를 안 했을 때 뭔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관찰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버릇 해야 되는데 예. 저도 솔직히 준비해가지고 생각할 것도 그게 문제였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익선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한 페이지밖에 안 읽은 책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진로교육 방송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아이들과 대화하기엔 여행만큼 좋은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봄이 가기 전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많이 덥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서 너무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생각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면서 한번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